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처음 코딩 알고리즘 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 50문제 중에 26번째 문제, 이제 시프트 연산이라는 걸 우리가 잠깐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비트 연산자의 일종입니다. 비트 연산자 중에 시프트 연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당장 여러분들이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정말 C 언어라든지 혹은 파이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할 겁니다. 시프트 연산은 비트 연산자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비트 연산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트 연산을 합니다. 비트 연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비트를 시프트는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게 시프트 연산인데, 이 시프트 연산에서는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보죠. 자, 모든 컴퓨터의 모든 수 혹은 모든 정보는 다 0과 1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숫자를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로 컴퓨터 안에서는 어떤 이런, 우선은 제가 8개로 할게요. 그냥 4개로만 할까요? 편의상 4개의 비트를 가지고 10을 만들어 본다 그러면 여기는 2의 0승이니까 1의 자리고, 여기는 2의 1승이니까 2의 자리고, 여기는 4의 자리, 여기는 8의 자리가 되죠. 즉 10은 8에다가 2를 더한 1010이, 이진수 1010이 10이 됩니다. 자, 1010이 이진수 1010이 10진수 10이라고 했죠. 즉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값은 이진수 안에서는 이렇게 1010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A라고 하는 문자는 어떻게 처리가 된다고 우리가 그때 얘기를 했었죠. A라고 하는 문자는 이거 기억하시나요? ord라는 명령을 써면은 A라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ASCII 코드 값을 우리가 불러올 수 있다 그랬죠. 65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얘는 10진수로 따지면은 6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65라는 값이 아니고 얘의 ASCII 코드가 65라는 얘기예요. 즉 얘는 어딘가에 65에 해당되는, 그걸 또 한번 써볼까요? 자, bin 해서 65 해주면 이거 100 이거, 자 뒤에서부터 4개씩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편의상 이렇게 하면 8개의 비트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8개의 비트 안에 0100, 0001이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가지게 되면 얘는 문자 A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모든 정보는 이진수로 0 또는 1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시프트 연산자라는 거는 여기 10이라는 거는 1010이에요. 즉 앞에 우리가 그냥 편의상 8개의 비트를 가지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앞에 4개, 뒤에 4개 해서 8개의 비트. 왜 8개를 썼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1바이트라고 하는 게 8개의 비트를 의미를 합니다. 1바이트는 8비트다. 여러분들 이거 바이트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바이트. 컴퓨터가 몇 바이트짜리냐? 뭐 32바이트다. 혹은 하드디스크가 보통 우리가 기가 테라 얘기를 하는데 몇 기가바이트, 몇 테라바이트 할 때 그 바이트예요.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가 1테라바이트다. 그러면 이거죠. 1테라바이트. 자, 1, 그 다음에 공이 3개가 들어가면 키로고요. 그 다음에 3개가 들어가면 메가고, 그 다음 3개가 들어가면 기가고,
그 다음 3개가 들어가면 테라예요. 얘가 1TB인 거죠. 1 다음에 공이 12개가 들어가 있는 것, 이게 1TB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만약에 하드디스크가 1TB 짜리라 그러면 8비트로 되어 있는 거, 요거 하나가 바이트가 8비트라 그랬죠. 즉 여기가 8이 들어간 바이트 대신에 비트,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공이 총 4, 3, 12, 12개, 8 다음에 공이 12개가 들어간 비트만큼 저장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1TB라는 얘기는 1TB다 라는 얘기는 요만큼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쉬프트 이건데, 이거 그냥 시프트 연산이라고 할게요. 시프트 연산인데, 이렇게 8개의 비트, 한 바이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각각의 1 또는 0이라고 되어 있는 저 정보들을 왼쪽이나 혹은 오른쪽으로 하나씩 움직이는 게 시프트 연산이에요. 얘는 이렇게 모양이 왠지 왼쪽으로 가게 생겼죠. 즉 모든 비트들을 하나씩 왼쪽으로 옮겨주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 연산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값은 여기에서 1이 0이 이쪽으로 오는 거야. 여기 있던 1이 하나 앞으로 오고, 여기는 0이 되고, 여기 원래 1이 있었던 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그대로 되겠죠. 즉 이렇게 숫자를 맞춰주면, 자, 이게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로 1이 하나 앞으로, 0도 하나 앞으로, 1도 하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라가고, 그러면 맨 앞에 있었던 0은 어디로 가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대신에 가기는 가는데, 간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컴퓨터에서는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하나의 구조 안에서는 8개의 비트, 하나의 바이트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비트는 이쪽으로 가면서 얘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맨 뒤에는 어디서 하나씩 다 갔는데, 여기는 원래 비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원래 비어 있어야 되는데, 비어 있다는 얘기는 곧 0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컴퓨터에서는 지워졌다, 없다, 거짓이다, 이거는 곧 0이라는 뜻입니다. 정보가 있다는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즉 이렇게 왼쪽으로 연산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그러면 얘를 오른쪽 연산을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자, 이 모양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이것들이 다 하나씩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씩 다 오른쪽으로 가고, 끝에 있는 거 하나는 없어지고, 가면서 비어있는 자리는 0으로 채워지고, 즉, 자, 시프트 연산 오른쪽 꼭새가 2개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왼쪽 꼭새가 2개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요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는 1010은 뭐였죠? 1010은 우리가 인트에서 이렇게 해볼까요? 제로비 1010 그냥 하면은 에러가 날 거고, 얘가 이진수라는 걸 표시를 해주면 이진수로 10이라는 값이 10진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한 번씩 해보면은요, 얘는 뭐죠? 101은 101 뒤에 0이 하나가 없어지면 얘는 5가 되죠. 얘는 5가 돼요. 즉 시프트 연산 오른쪽으로 한 칸씩 요 비트들을 하나씩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101이 되면은 12.5가 돼요. 12.5가 돼요. 자, 그 다음 왼쪽으로 한 칸씩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10100이죠. 10100 얘는 이진수로 만들어주면 20
10진수로는 20이라는 값이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숫자는 10이었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을 이동했더니 5가 됐고요. 왼쪽으로 한 칸을 이동했더니 20이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원래 있었던 건 1010이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하게 되면 맨 끝에 있는 게 없어지면서 101이 101만 남아서 끝으로 가죠. 즉, 맨 뒤에 있는 게 하나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수를 2로 나눈 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짝수면 그냥 2로 나눠서 떨어질 거고요. 홀수인 경우는 2로 나눈 다음에 남는 나머지를 그냥 버려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거꾸로 1010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1010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켜주면 뒤에 0이 하나가 추가가 되죠. 0이 하나가 추가가 된다는 얘기는 곱하기 2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10에다 곱하기 2를 해서 20이 된다는 얘기죠. 즉 10에다가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얘는 5가 된다는 얘기고, 10에서 왼쪽으로 한 칸씩 비트를 이동을 시켜주면 얘는 2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10을 왼쪽으로 두 번 이동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이동시키면 10에서 20이 되고, 20에서 한 번 더 이동을 시켜주니까 그에 대한 2배가 돼서 40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시프트 연산은 이런 거예요. 이거를 잘 쓰면은 한 가지 재밌는 게, 우리가 곱하기 이를테면은 8 이걸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곱셈 연산이에요. 곱셈 연산은 컴퓨터에서 상당히 많은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많은 그 자원을 차지를 해요. 곱셈은. 그런데 8은 뭐죠? 8은 2에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이렇게 해주면 2를 3번, 자 5489를 8을 곱해준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얘를 8을 곱해준다는 얘기는 8은 여기다 쓸까요?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2를 3번 곱한다는 얘기예요. 즉 왼쪽으로 가는 시프트 연산이 한 번, 두 번, 3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5489를 시프트 연산을 해주는데 비트를 3번 옮겨줘라. 이러면은 똑같은 곱하기 8을 한 거나 시프트 연산해서 3번 비트를 이동시켜 준 거나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많이 틀려요. 뭐가 틀리냐 그러면 컴퓨터의 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이 많이 틀려요. 얘는 실제로 컴퓨터 CPU가 모든 과정을 다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요. 5489를 메모리에 집어넣어 놓고 얘를 쉽게 말해서 이거를 8번 더하는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얘를 갖다가 만약에 5489 곱하기 1024 해주면은 5489를 1024번 더해주는 과정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24는 뭐죠? 1024는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1024는 2의 10승이죠. 2의 10승은 2를 4, 5, 6, 7, 8, 9, 10번 곱한다는 얘기죠. 2의 10승이 1024예요. 즉 5489를 왼쪽으로 비트를 10번 이동시키는 거하고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얘는 5489를 어디다 집어넣어 놓고 얘를 1024번 계속해서 더해준 다음에 나오는 결과값이라 그러면, 얘는 5489라는 이진수 값을 찾은 다음에 5489라는 이진수 값을 인트에서 가르치고 5489를 이렇게 하면은
5489라는 요 이진수 값을 찾은 다음에 그 뒤에다가 10번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쟤를 우리가 이진수로 찾아서 읽어주면 이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뭐가 좀 잘못됐나 본데 5489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했네요. 8번. 2번 더 해야 되는데 2번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에 2번 더 해서 이렇게 써주면 그렇죠. 원했던 그 값이 이 값이 5489 곱하기 1024가 이렇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즉 이 계산은 우리가 방금 했잖아요. 5489를 이진수로 컴퓨터는 이대로 그냥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대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0을 추가해서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계산하는 거 하나도 없죠. 그냥 집어넣고 이걸 그대로 다시 읽어준 거예요. 즉 이 계산을 하는 데는 5489 곱하기 1024라는 계산을 하는 데는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5489라는 값을 비트로 왼쪽으로 10번 이동하는 데는 컴퓨터는 거의 아무런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모든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곱셈에서 2의 배수로 이런 1024를 곱하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할 때 비트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자원을 굉장히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비트 연산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을 빠른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때 C 언어에서는 얘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정말 이게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는 사람들한테는 이 비트 연산은 굉장히 막강한 무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라고 이 문제를 집어넣어 놨어요. 자, 해보죠. 얘를 이렇게 옮겨라 이거죠. 그래서 시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2배한 값을 출력을 해보라 그랬죠. 시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2배한 값을 출력해보라 그랬으니까 문제는 사실은 쉬워요. 인풋으로 해서 들어오는 값을 A로 집어넣어주고 A를 왼쪽으로 한번 이동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이동을 시킨 다음에 얘를 그대로 PRINT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실제 값입니다. 이러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데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요 비트 연산, 쉬프트 연산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